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정철지 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조합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유튜브 방송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존에는 좀 보는 방법이 조금 지금보다 선명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유튜브 방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장표는 한 50장 정도 됩니다. 근데 50장 정도 하다 보면 유튜브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저번 방송하고 약간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2, 30분 내에서는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방송 내용에는 첫 번째는 2019년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고, 두 번째로는 경영진 및 관리자, 조합원 인식조사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차 개선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제4대 임원선거 관련입니다. 11월 1일 날 그 노동조합 그 대의원대회가 실시됐습니다. 거의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성대하게 대의원대회 마무리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수입 및 결산입니다. 수입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조합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2,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로는 1억 600만원 정도. 지출로 본다 그런다면 주요 항목으로는 조직 활성화 비용에 3,420만원 정도, 32.3%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저희 전국 분해 순회 및 조직 활성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의무급에 2,400만원, 23.5% 정도, 본조 및 KB 노역, KB 손해보험과 손사의 연대기금입니다. 행사 비용이 1,600만원 정도, 15.6%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1주년 행사 및 각종 대의원대 행사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및 비품 소모품입니다. 88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8.3%. 노동조합 초기이기 때문에 OA나 각종 소모품이나 토쟁 관련 전자제품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비가 810만원 정도, 7.7% 정도고, 전국 130개 분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숙박비는 380만원 정도, 3.7%, 그 다음에 기타 970만원 정도가 지출로 되었습니다. 2020년 핵심 과제입니다. 앞에 이제 2020년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이끌어 갈 거냐,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2018년 19년에는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런다면 2020년에는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겁니다. 분명히 많은 조합원들이 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을 안 두냐,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을 줘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동조합 규정에 따라서 차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을 둘 것입니다. 11월, 12월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준조합원의 위치에 놓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조합에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로 해서 1년 후에, 5년 후에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날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면 기존에 꾸준하게 조합비 냈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조합비 다 냈고, 그리고 그 안에 발생했던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 우리 노동조합이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노동조합 조합비를 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었던 사람하고 개인 사유로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중간에 가입했던 사람 분명히 차등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입사원 때문에 저희 회사에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 규약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둘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핵심 과제입니다. 핵심 과제 중에 일단 조합비 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뭐 전체를 저희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돈이 아니고 사실 어떤 기념품이 되든 어떤 행사 때의 그런 비용으로 지급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전 조합원에 대해서 4만 원 상당의 1년에 한 번 기념품을 지급할 겁니다. 이 기념품은 이게 뭐 생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입사일자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노동절날 같은 이런 기념일날 할 건지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당 4만 원 정도 상당하는 비용 이것도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이 1,100명이기 때문에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념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상조회를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애사의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분만 하고 있는데 애사나 경사, 결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 4회 정도 저희 규정으로는 분회총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회총회하면 별도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내년부터는 연 4회 한해에서는 할 때마다 한 인당 10,000원에 정도 분회총회 비용을 지급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실비용입니다. 그냥 하지도 않았을 경우나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이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인당 10,000원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1,100만 원 정도 하죠. 1년에 4번 한다면 4,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회총회 한번 하고 간단한 뭐 음료나 안 그러면은 생맥주 정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회총회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우리 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본인이 조합원 본인이 출산했거나 본인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에 약간 출산 기념품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내 생애 첫 학부모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랬다면은 일부 축하금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테마 행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회에서 우리 대의원이 이번에 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참석하고 싶다. 뭐 코리안 시리즈가 갑자기 있는데 우리 분회에서 안 그러면 우리 대의원들이 참석 한번 하자. 안 그러면 이번에 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영화 한번 같이 보러 가자. 그럴 때 지역별 테마 행사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짜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근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노동조합 건설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정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이의 정기감사를 결과를 공지를 할 겁니다. 규정 위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부장 책임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부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둘 것입니다. 조합이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독립경영과 함께하는 노조인데요. 이 중에서 그 조합원 경영진 및 관리자 인식조사를 이번 주 안에 실시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은 그동안은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관리자 상한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회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우리 관리자 어떤 평가를 할 경우에 그 내용을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센터장이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안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그 상해평가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경영진 및 그다음에 관리자의 인식조사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노동조합이 주관해서 할 겁니다.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노조, 강한 노조에도 이렇게 건설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조합비 관련해서 각사별 납부 현황입니다. 11월 1일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거의 뭐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서 조합비 인상을 가결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은 18,900원입니다. 가까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현대해상은 5만원, 하나손해보험 41,000원, 악사손해보험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뭐 K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은 저희보다 급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은 급여가 우리보다 같거나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보다도 2배 이상의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나 안 그러면은 지인들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조합원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조합비 어느 정도 내는지. 근데 보통 저도 노동조합에게 활동을 많이 하지만 택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보통 한 3만 원 정도 냅니다. 근데 저희가 18,900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조합비가 4만 5천 원 정도나 4만 원 정도 됐는데 더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사무금융의 평균보다는 더 미달하는 겁니다. 최소한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재정은 있어야 우리 조합원들에게 차등이 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조합비 인상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9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는 전 조합원들이 기본급의 1%로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근데 2020년 1월에는 조합비 인상부터는 G1, G2는 2%, G3, G4는 1.5% 정도로 인상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인상이 될 거를 들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분해 순회나 안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분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동조합비 사업비 및 예산입니다. 노동조합 조합비가 인상이 됐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제가 대의원대회 때도 하나하나 예산이 어디에 쓰인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보기에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사용할 게 많냐 노동조합에서. 근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저희가 뭐 1,000원 따위 만원까지 예산을 다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 5억 3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지출이 4억 3,700만원, 그 다음 주요 지출 내용을 보면 의무금이 한 9,500만원 정도입니다. 21% 정도 차지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희 조합원 1인당 7,000원씩은 무조건 의무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게 한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B 노역과 손해보험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금은 절대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조직 활성화비에 8,300만원 정도, 19.3% 정도 전국 분해 130개 방문하고 연 2회, 그 다음에 조합원 면담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합원 최우선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720만원 정도, 15.4%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분해 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해 비용하고 업무 추진비, 노동조합이나 운영위원회 분해 연 4회 정도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포함해서 5,3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사 비용 2,970만원 정도인데 연 2회 대의원 대회고 기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교육비 1,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1,200만원, 기타 5억 정도 조합비를 거쳐서 한 6,500만원 정도 적립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합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많이 이렇게 지금 사용하냐 이렇게 쭉 궁금하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산을 쭉 엑셀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 한번 짜봤는데요. 쭉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5억 정도 걷겠다. 그래서 본조의 맹비에 얼마 낸다? 8,800만원 낸다. 그래서 맹비만 9,500만원 정도 낸다.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쓰겠다. 업무 추진비는 얼마큼 내겠다. 상세하게 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나갈 게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도 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비, 상근 출장비, 대의원 출장비, 그 다음에 상근 간부 지원비, 교통비, 숙박비, 분해 수매, 그 다음에 조합원 면담하는데 비용, 포스터 비용, 조합 수첩,
내년에 만들 건데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비, 조직 활성화, 교육 활성화 이벤트 비용, 대의원대 비용, 뭐 렌트 비용, 그 다음에 조합원 기념일 때 아까 제가 6대 정책 이렇게 펼친다고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그대로 한 46개 정도 항목의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대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을 대의원이 요구해서 수정했고 삭제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비 사용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 투명하게 관리할 테니까 조합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필요한 데 꼭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음으로 지금 뭐 하반기 그 노동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거의 조합원 전 조합원이 지금 참석해 줘서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하반기 분해 수립 및 노동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뭐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전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말 강의 들으셨던 조합원들이 정말 내용 좋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조합 교육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 조합원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셔서 꼭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강의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 경영진 및 관리자 조합원 인식조사입니다. 11월 20일부터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전 조합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인식조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시트가 내려갈 건데요. 조사 목적과 설문지 내용, 그 다음에 조사 대상, 평가 결과에 대한 뭐 비밀 유지까지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경영자 및 센터장용이고, 그 다음에 부서장용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요. 경영자 및 센터장용, 좀 보시기에 저번 여러분 좀 항목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죠?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이나 간부 여러분들한테 의견 다 묻고 축소할 거 있으면 축소했습니다.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우측에게 엑셀로 점수 주는 바가 평점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1점, 우리 센터장님은 뭐 3점, 5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확인하고 점수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뭐 센터장님이 했지만 밑에 보시면 경영자 평가할 겁니다. 권학현 대표나 최준호 상무나 권정균 상무나 이영수 상무 다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장용입니다. 우리 부서장이 도대체 어떤 조직을 어떻게 끌어왔냐, 우리 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게 다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를 경영진하고 부까지는 실명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 권학현 대표가 A라는 항목에서는 몇 점이 나왔거나 B라는 항목에서 몇 점이 나왔거나, 권정균 상무가 A라는 항목에서 몇 점이 나왔거나 B라는 항목에서 몇 점이 나왔거나, 최준호 상무가 A라는 항목, B라는 항목, C라는 항목에서 몇 점이 나왔거나 실명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 부에서는 몇 점이 나왔거나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센터에는 익명으로 할 겁니다. 사실 센터원들이 10명에서 뭐 더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나 평소에 싫어했었기 때문에 몇 점 안 줬을 거야. 그러면 조직 내에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 내에 어떤 센터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낮구나. 그러면은 어디 센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까지는 실명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게시를 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전 조합원들이 참석해서 좀 바쁘고 약간의 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5분 아니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엑셀이나 원본 그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팩스나 이런 걸로 스캔을 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점수를 취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하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번 달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연차 개선 서명 운동을 할 겁니다. 연말만 되면 계속 뭐 나라처럼 보도블록 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연차 막 입력하라고 강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연차 내용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차 조합원들이 쉬고 싶으면 쉬고 안 그러면은 쓰지 않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연차 내용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 개선 서명 운동을 할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 전에 사내 자격시험 서명 운동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 조합원 여러분 이제 참석해서 어떤 형태든지 내년에는 이런 형태로 연차가 운영되지 않도록 서명 운동에 100%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임원 선거 관련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1년 6개월 정도 조합 활동을 했는데요.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은 정말 선사라는 구조에 한계가 많이 봉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동조합의 환경은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금융의 우리의 위치, 그 다음에 회사의 위치, 모회사와 자회사의 위치, 그 다음 KB 노동조합과의 KB 노사협의회, KB금융그룹 내에 있는 노사협의회입니다.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의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사무금융 내에 우리 조합원의 위치, 그 다음 우리 조합의 위치 정도, 조합원의 숫자 정도에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금융 내에겐 우리 조합원의 현황입니다. 약 100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요. 1위가 현대해상, 예를 들어서 2위가 KB손해보험, 3위 정도 수준인 신한카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저희가 조합원 숫자로는 10등 정도 됩니다. 1100명 정도 되는 조합입니다. 굉장히 큰 노동조합입니다. 그 밑으로도 신한생명, 감독원, 한국은행, 외환카드, 대신증권, 캐피탈 각종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회사 중에 10등입니다. 조합원 수로는. 굉장히 큰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근데 사무금융 내 단순 추정의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는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저희 위치는 현대해상이 가장 크다 그런다면 사무금융 내에 KB손해보험, 신한카드, 쭉쭉쭉쭉 신한생명, 은행 쭉쭉쭉 있다 그런다면 쭉 돌아서 저희 회사는 99등이나 100등 정도 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지부이기도 하지만 사실 손사라는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조합원 수로는 1100명, 10등 정도 있습니다. 인지도는 99등에서 100등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1100명의 조합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KB금융그룹 내에 우리의 위치입니다. KB금융그룹 내에서는 1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 쭉쭉, 캐피탈, 신용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29개의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손자회사에 속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KB손해사정이라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KB금융그룹 내에서는 5번째입니다. 저희가 1400명의 직원이 있지만은 손자회사로 본다 한다면 1년에 1130억이라는 사업비를 쓰는 회사가 영업이익 12억, 당기수익 0원 수준입니다.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처해져 있는 사업비 구조, 수수료 체계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1400명의 직원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회사들 내부에서 거래하고 내부 거래하고 있지만은 흑자 나는 기업들,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당기 순이익 0원입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그룹 내에서 독립경영을 의하지만 사실 독립경영이라는 얘기는 결국 자본의 독립이 돼야 됩니다. 당기수익이 0원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독립경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회사의 자회사의 관계입니다. KB손해보험에서 100% 어쩌면 수임을 받아서 이렇게 KB손해사장이 이렇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KB손해보험에서 물건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 1400명의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수도꼭지 같은 회사입니다.
위에서 잠가버리면 밑에는 그냥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정말 싫습니다. 직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구조로 가고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LIG 역사적으로 보면 LG화재, LG화재 이렇게 LIG 손해보험,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을 바꾸면서 우리 자회사는 어떤 형태로 변천이 됐습니까? 럭키자동차 손해사정, LIG 자동차 손해사정, 에이스 손사, 그 다음에 타스 손사가 생겨서 갑자기 그게 LIG 자동차로 하나 뭉쳐졌다가 걔도 KB 손해사정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역사 계속 유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영향입니다. 이제 노동조합,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영향인데 앞에서는 뭐 사무금융에 대한 저희 위치, 그 다음에 회사와 모회사의 자회사 위치,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영향도입니다. 지금은 단순 인지도로 우리 회사에 주는 인지도로만 따지면 사무금융 노조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제가 단순 추정치로 제가 1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느끼는 인지도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금융 내에서의 사무금융이 우리 노동조합에 한 60%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에서 한 30% 정도, KB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한 10%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60%가 되던 이런 30%가 되던 이런 형태가 60%가 사무금융이 없다 그런다면 60% 빠져나가란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 30% 10%로 운영된다는 거는 1,400명이나 1,100명인 조합원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말라 죽는 그런 노동조합을 안 그러면 체계로 운영할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도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 손해보험의 영향도 30%, 사무금융의 영향도 30%, KB 노동조합 협의회에 대해 30%. 그래서 어떤 한 카테고리가 30% 정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60%서 운영될 수 있게, 안 그러면 어느 한쪽이 빠져나간다라도 좌측에 60% 운영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기타 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연대도 있겠지만 연맹도 동맹도 있겠지만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는 때로는 중국과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본과 협상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기타 나라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4대 사무금융노조 임원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는 초대 위원장으로서 사실 저희가 올해 정말 돈이 없어서 노동조합이 정말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남원에서부터 걸어오고 정말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노동조합 내년에 올해는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운영이 됐다 보지만은 회사도 노동조합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많이 맞춰주고 안 그러면 잘 모르고 서로 잘 몰라서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사도 노동조합 생긴 지 벌써 2년차 됐지 않습니까? 회사도 많이 얕아졌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내년에 임금 협상 어떻게 할까? 내년 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대 지부장으로서 어떤 모회사의 자회사, 사무금융 내에서 어느 위치가 돼 있어야 내년에 우리가 현격하게 조합비가 인상되거나 투쟁자금이 뭐 KB손해보험처럼 몇백억씩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의 위치의 위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노동조합 내년에 임금협상 안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4대 임원 후보에 수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말 초대 지부장으로서 정말 큰 결심을 했는데 조합원 여러분 저희 지부장으로서 지부 내에서 현안 이슈나 모든 거 다 챙기면서 조금 더 희생하면서 본조에 한 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을 정말 믿어주시고 저 지부장
따라주시면 정말 실망하지 않는 조합으로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